선생 그 사장님이 소개한 아가씨들이 대부분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 어디가 됐든. 예. 왜 시골에 있는 아가씨를 데려와요? 도시에서 찾지 않고. 한방 그래도 도시에서 이제 사는 아가씨들은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돈을 벌어서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라는 개념이 강한 거죠. 왜냐면 사실 시골에 있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직장도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부모들 밑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고 사는 거는 부모들이 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긴 좀 덜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왜냐면 내 부모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열정이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신랑분들이 먼저 우리 결혼했으니까 아기부터 놓자 하면은 이러는 신부들이 많고, 도시에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 회사 다닐 때 없는부터 찾는 신부들이 많은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사실 신부들이 맞벌이 하면 좋기야 좋지만은 한국에서 신랑분들이 결혼하면은 빨리 가정을 가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정을 가꾸는데 가장 빠른 게 사실 이세예요. 이세를 빨리 놓고 그러다 보면 사실 화목한 가정이 더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신부들은 일단은 아기는 놓는 거는 뒷전. 내가 한국 가서 빨리 돈 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그거는 이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분들 같으면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시골 출신 아가씨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 물정도 모른다던가. 아니지, 세상 물정 모르는 신부들은 없죠. 그거는 바보지, 솔직하게.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있어요. 부모에 대한 애착 참 강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럴 때 내 부모 좀 빨리, 이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착이 도시에 떨어져 사는 신부보다 시골에서 살았던 신부들이 많이 강하죠. 왜냐면 도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한테 돈을 벌어서 보내도 자기 일부 생활할 돈은 놔두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몇 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왜?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 벌어서 부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강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암만 그래도 부모를 먼저 좀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좀 단점이죠. 왜냐면 한국 가서 우리 신랑이 좀 부모한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강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착하고 좋게 봐주는 게 남자분들 쪽에서 더 좋다 이거죠. 그러면 또 반면에 시골에서 큰 아가씨들은 농촌에 가면 일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도시에서 살았던 시골에서 살았던 이 베트남 신부들 여자들의 특색이요, 남자들보다 일 더 잘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걸 한번 들었어요. 직원을 한 명 써야지. 그래서 당연히 박수도 좀 날라야 되고 뭐 이러니까 남자 직원을 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생각을 했죠,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실 직원을 고용해 써보지는 않았잖아요. 안 왔다 보니까. 근데 딱 이 베트남에서 오래 계셨던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남자들은 배달 한 번 보냈다, 가서 커피숍에 앉아갖고 하고 놀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청소도 하고 배달도 하고 남자 할 일 다 하는 게 베트남이다. 절대 직원을 그렇게 여자를 쓰면 안 된다. 저 남자를 쓰면 안 된다. 여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맞네. 그분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결혼을 할 때 신부들을 봤을 때 참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서 사는 신부들이, 신랑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살면 남만큼 남자들이 여성한테 힘든 일은 잘 안 시키잖아요. 남자들이 다 하다가 처갓집에 이제 첫 방문을 해서 왔어요. 신랑하고 이제 신부하고 아기도 있을 사람이 있을 거 없다 보면 자기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무슨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남자처럼 한데 오토바이를 탁 탄다. 오토바이에 탁 앉고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싹 돌린다. 남자가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남성 일은 여성이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못 할 수가 있겠지만은 힘으로 하는 일조차도 다 할 수 있어. 아, 허기야, 저도 저희 집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등짐지고 하는 것도 다 여자가 하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들었어요. 여성들이 하는 일은 더더 남성이 못 하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 베트남 남성 보고 청소하세요. 집에 뭐 가게 뭐 밀대하세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거 하라 하면 못 해요. 안 해요. 또 이 가부장 제도가 좀 심하잖아요. 여기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힘든 일이든 한국 가서 실질적으로 왜 신랑부는 회사 다녀도 부모들이 과수원을 한다, 특용작물 한다, 일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놀래요. 그거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오히려 지난번 말씀에서는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딸들한테 농사일 안 시킨다는 거. 농사일은 안 시켜요. 왜? 농사일은 안 시키는데 그 신부들 보고 무슨 일 하라 그러면 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시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시골에서도 집에서 자 시골 집에 가보면요,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 신부가 있어요. 아버지 오빠 잘 안 해요. 자 저희 처갓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명절 때 모이면은 남자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부터 맥주 먹어야죠. 아니 맥주 먹는 이전에 뭐예요? 가라오케 설치부터 해요. 명절 때 막 끄집어내 밖에 막 쿵쿵쿵 소리 내기 위해서 그거는 끄집어내고 딱 설치 잘해요. 그 다음에 테이블 밖에 내고 이제 음식 차리고부터 뭐 준비하는 거는 전부 여자들이에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맥주를 뭐 산다, 뭐 음료수를 산다, 다 여자들이 가서 사갖고 오고, 오로지 자기들이 필요해서 노래 부르고 노는 부분 설치는 남자들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자들이 준비할 때 남자들은 이제 앉아서 놀고 있고 이야기하고 뭐 카드 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남성들도 그 가라오케를 설치했다고 자기들만 노는 거 아니에요. 다 여성들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잠깐은 놀 수 있어요. 여성들이 놀고 집에 이제 애들이 있는 집은 애들도 또 놀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 주는데, 근데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무거운 걸 들든 뭘 옮기든 다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베트남 여자 너무 좋은 점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여자한테 조금 놀래는 점들이 남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왜냐면은 남자에 대한 직찹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고,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근데 사실 한국 여성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여성도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이제 베트남 여성들은 자기 남자에 대한 좀 구속력, 단속하는 게 좀 심하기는 심해요. 심한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을 술을 먹고 좀 늦게 들어온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몇 분 작곡하면은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해요. 뭘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매일 친구들 만나요? 친구 그렇게 좋아요? 이해 못해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베트남 남성은 과연 안 그럴까요? 더 하면 되겠죠. 베트남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전화하는 거못 받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밖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예, 그렇죠. 시골로 가면요, 매일같이 시간 나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카드 치고, 심지어 남편이 빛을 지놓고 오는 경우, 노름빛 많단 말이에요. 그걸로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노름빛 때문에. 남편이 때려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술을 먹고 뭐 꼬장 부려서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은 계속 밖에서 노름하다 보니까 노름빛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신부들은 잔소리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부타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게 높고. 근데 이 베트남 여성도 한국 남성을 만나면 한국 남성에 대한 거는요, 베트남 남자하고는 다르다는 인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집에 잘 들어와. 회사 집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를 만나. 한두 번,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 번 자꾸 심해지면 이제 여자가 잔소리 하는데 그걸 집착으로 생각하죠. 남자들은. 그러면은, 내가 좀 많이 밖으로 돌았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좀 자제를 하고 와이프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고 하면은 안 그래요. 근데 또 이 베트남에서 사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들도 남편에 대한 구속을 자꾸 할 수밖에 없죠. 왜? 한국 남성이다 보니까 밖에 여성들한테 많은 시선을 갈 수가 있다. 유혹이 많죠. 이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심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집착 있는 거는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좋게, 그 다음에 본인이 와이프한테 좀 더 잘해주면은 와이프가 과연 그렇게 집착이 심하게 할까요? 저는 그 말이죠.